지원자는 독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영토입니다. 일본이 수시로 노리는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영토이지만 과거 지증왕이 우상국으로 나와 이제 복속을 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수시로 우리나라의 독도를 지키면서 현재는 독도 경비대도 안주하고 있고 여러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듯 독도는 우리나라의 엄연한 영토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더욱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공보정원에 지원하였고 공보정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공보정원을 지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보정원이면 더욱더 이게 좀 더 확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좀 더 자신 있게 누구들 병사나 아니면 모든 간부들 앞에서도 이렇게 서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신 있게 이제 교육해야 되잖아. 그리고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여기서 독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아주 러프한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딱 깊숙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러프하게 물어본 거니까 러프하게 좀 답변하는데,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독도에 대한 너의 생각.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이거 강력하게 또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네, 일부 국가에서, 특히 일본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임을 저는 계속 군인으로서, 군인의 역할이 뭡니까? 국토를 보존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 독도를 눈꼽만치도 양보할 의사가 없고 이것을 그러한 나라들로부터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해군 장교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딱 얘기해 줘야죠. 근데 독도에 대한 질문들이 아주 옛날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독도에 대한 질문들이 그렇게 크게 요새는 이렇게 물어보는 추세는 아니에요. 근데 적응 공부니까 또 옛날에 물어봤고 또 했으니까 물어보는데, 또 어떤 측면을 물어보냐면 독도를 일본이 자꾸만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족성을 자신의 나라로 끌어들이고 또한 독도가 여러 강시나 호수와 같이 수자원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노리고 계속 우리나라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이제 역사 조작을 하면서 영토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앞부분에 얘기했던 우리나라 국민성을 이렇게 하고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중요합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을 일본화하고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싶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제시하에서 어떤 그 한일 합방 한다는 그런 활동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난 보는 거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나아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우리가 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하는 이유, 그러면 첫 번째 금방 얘기했더니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그죠? 그 독도가 지네 영토라고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해상으로는 12해리까지, 거의 12해리면요 한 20km 돼요. 20km. 그 해안선이 딱 만조 때 들어오는 선으로부터 20km 안에 있는 모든, 그죠? 지하 무한대까지, 하늘로도 무한대까지 자기네 땅으로 영토로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자원, 지하자원 이런 게 다, 특히 독도 그 근처에는 미래의 그 자원이 하이드라이트인가 이게 무한정으로 매장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군사적 이득이 있어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봤어요. 얘네들이 언제 봤냐면 우리 지원자 러일 전쟁이라고 들어봤나요? 러일 전쟁?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러일 전쟁이.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 우리 지원자가 뭐 기본적으로 한국사에 대해서 자격증도 갖고 있고 하니까 기본 지식이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러일 전쟁하면 러시아나 일본 어디서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야. 러시아랑 일본이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패권이나 뭐 철도 부설권, 뭐 탄광 무슨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도 뭐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역사학자님들처럼 세밀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서로 싸운 거야.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러면서 그때 일본이 이길 때 독도에다가 막로를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함대가 이쪽으로 이쪽 대한해협 쪽으로 넘어오나 뭐 이런 것들을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라는 건 충분히 인식을 했고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알게 되면 만약에 독도 앞에다가 일본의 이지스함이나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있잖아. 네. 북한 지역을 완전히 환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이지스함이 뚫리지 않는 방패잖아요. 예, 레이더 반경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미사일 이번에처럼 인공위성을 싣고 미사일 쏜다든지 탄도미사일 일반적인 ICBM 이런 거 쏘는 거 다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어요. 독도를 자꾸만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는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이득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일본 정부, 일본을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의 어떤 모습이 뭐냐면 극우 세력들이야. 그들이 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걔네들이 집권하는데 그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도구로 독도를 씁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독도를 이렇게 자꾸만 건드리면 누가 열이 받죠? 우리나라의 이 우익들이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 막 들썩들썩 하면 또 그 다음에 어디가 열을 받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열을 받아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그들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제적인 이득과 군사적인 이득과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은 일본은 지금 주변 나라들하고 영토 분쟁이 요소요소에 있어요. 중국하고도 있죠? 네. 다우닝다오라고 섬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러시아 쿠랄본 군도인가 뭐 거기하고 또 문제 있고 우리나라하고 독도하고 문제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하고 문제가 있는 이 다우닝다운과 이 섬을 지네 거라고 주장해요. 네. 주장하는 제일 근거가 뭔지 아세요? 무엇입니까? 뭐냐면 거기에 지네 국민이 살고 있다. 이게 뭐죠? 독도가 현재 예. 자기 국민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자기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 독도는 어떻습니까? 독도 경비대 옛날에는 우리 국민이 살다가 지금은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독도 수비대가 저 경비대가 남아 있는데 그들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걸 여기는 주장하면서 여기는 인정 안 하고 있어.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일본의 어떤 큰 전략은 뭐냐면 이 세 개 다 아니면 뭐 두 개라도 한 개라도 막 이렇게 어떤 이슈화 해가지고 이거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이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커서 보면 그렇지만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의 편이거든요. 사법재판소는 거의 일본의 예산에서 일본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지원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일본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략은 뭡니까? 이슈화라는 겁니다. 이슈화 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군대 생활 할 때인데요. 그때인데 그때 당시에 모 대통령님께서 네. 독도를 가셨어요. 시누쿠 헬기인가 타고 가셨어요. 내가 헬기 조종사였잖아. 그 어무를 뭐 우리가 많이 막 이런 검토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헬기 시누쿠를 타고 가셨을 거예요. 가셔서
거기 내리셨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어떤 그분 나름대로 우리의 영토인 것을 주장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뭡니까? 세계적인 세계인들이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각설하고, 독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독도는 진짜 우리 땅이다, 저기다, 뭐. 근데 막간에서 일본이 그러면 왜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 것 같아, 근거? 그것도 한번 좀, 이제 정훈 장교니까 내가 얘기 근거. 이게 뭐 옛날부터 내려온 근거 막 하죠.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근데, 예. 과야가 일본과 막 상당히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거기에 일본 외인들이 거주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왔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신라까지 위협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역사적 물건들이 출토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당시에 신라와 일본 사이에 독도가 딱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아주 옛날 어떤 근거나 막 옛날부터 지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반대 근거 내고, 또 걔네들이 반대 근거 내고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시켰잖아요. 그래서 거의 일단락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뭐 역사학자는 아니잖아요. 신라는 기본적으로 신라 시대하고 신라하고 이 백제하고가 일본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근데 백제는 좀 친화 정책이나 뭐 이런 걸 써서, 유화 정책을 써서 일본하고 좀 교류를 많이 했죠. 근데 신라는 뭐냐면 응징보복 전략이라 그럴까? 와서 뭐 한 명 죽이면 가서 10명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러니까 서로 대립 관계가 많으니까 신라 쪽도 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들에서 작은 섬들에 있는 주민들을 큰 섬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썼어. 이거를 공도 전략이라 그래. 공도 전략. 섬을 비워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작은 섬들을 비워놓는 전략을 써서 작은 섬에 있는 독도에 있는 사람들을 울릉도로 다 이전을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 어부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노략질 하다가 거기 가서 밥도 해먹고 뭐 이러면서 지네 땅인 것처럼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언제쯤 그랬냐면 조선시대 그 뭐죠? 신라 장군 이사부 말고 조선시대에 무슨 장군이 있어요. 그냥 일반인인데, 어부였는데 고기잡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일본으로 표류를 간 거야. 근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관공서 책인가 어디 보니까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써 있는 거야, 일본 땅.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 이렇게 들어와서 조선 당국에 보고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이러고 있다. 나한테 병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병력을 데리고 가서 그거를 잘못됐다. 그래서 이 문서를 받아왔어요. 그 근거가 딱 확인되면서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일단락이 딱 됐어. 일단락이 되면서 그걸로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 이걸로 해서 독도는 조선 땅인 게 딱 밝혀졌어요. 근데 지금의 일본이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까 러일 전쟁 얘기했죠.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이 노래 알지? 모르지? 너 중국에서 커서 이게 독도를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야. 가사.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러일 전쟁 딱 끝나고 나서 거기에다 막루를 설치해 보니까 러시아 함대가 오는 거 다 보이거든. 그래서 요거 우리 땅이야 하고 딱 일본 애들이 지네 땅이라고 병합을 시켰다 이거. 이 당시에 러일 전쟁 직후에. 그리고 나서 한일 합방은 언제 되면 그 뒤로 됐다는 거지. 근데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잖아, 일본이. 그죠? 그래서 연합군으로부터 뭐라고 제시를 받아요? 너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에 네가 병합했던 모든 땅,
국민, 섬 다 돌려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딱 서명한 게 뭐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기 전에 협약서라는 걸 계속 맺어오는데 그 협약서 안에는 독도가 들어가다가 조약 맺을 때 독도라는 이름이 빠졌다는 거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뭐라고 됐냐면 한반도와 뭐 제주도 무슨 섬 등 여기 독도가 있었는데 독도가 빠졌어요. 여기 협약서에서 협약서가 계속 구체화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딱 서명한 게 조약인데 여기서 독도가 빠졌어. 아 근데 일본 분들이 좀 그 힘을 쓴 거야. 그렇지. 여기서 영국이나 이런 데 반대했는데 미국이 오케이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암만 해도 일본하고 뭐 받아먹는 게 많은 것 같아. 이번에도 그렇고, 그지? 하여튼 좋아. 그래서 일본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와 모든 한반도에 부속된 모든 도서는 다 우리 걸로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본은 뭐라 그러냐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독도는 그 전인 한일 합방 되긴 전인 러일 전쟁 직후에 우리 땅으로 복속된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중간에서 미국은 모르는 척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하여튼 좋습니다. 뭐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너는 이제 정훈 장교니까 하여튼 그런 거 연구 좀 더 하시고